네, 끝쪽부터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먼저 감독님부터 차례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백두산 연출을 맡은 감독 이해준입니다. 먼저 그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요, 양해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영화가 보시다시피 후반 작업에 해야 될 작업들이 되게 많은 작품이었어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그 양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도를 높이려면 부득이하게 개봉 하루 전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김병석 감독님 이어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두산을 연출한 김병서입니다. 좀 이렇게 너무 긴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가득 자리 메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큰 관심 가지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용산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같은 시간에 기자님들하고 본 것 같은데 아직 여운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영을 연기한 수지입니다. 많은 분들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기자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저 뒤쪽에 계신 기자님께서 먼저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중앙에 계신 기자님께 먼저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비어스의 홍정선이라고 합니다. 국뽕 빠지고 역사 빠지고 남북 대립관계 빠져도 이렇게 대작이 가능하구나 싶어서 또 뿌듯했고요. 이게 남북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로 인간미 넘치는 얘기로 가능했던 건 배우들의 호연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웃기도 많이 웃었고 휴지도 필요할 만큼 눈물도 있었고 정말 영화 너무 잘 봤고요. 하정우 배우와 이병헌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오늘 영화 보시면서 서로의 명장면, 상대방의 명장면 한 장면씩 짚어주시는 걸로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하나 꼽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병원이 형 나오신 장면, 후반부에 보천부터 마지막 그 시한 폭탄이 다 끝날 때까지 그 감성적인 샷들, 그 표현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고요. 한 20년 전인가요? 투 헤븐 뮤직비디오에 제가 그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어렸을 때 좋아했었는데 문득 이 영화를 보면서 그 굉장히 감성적인 병원이 형의 연기를 보고서 굉장히 놀라웠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영화를 보면서 새삼 그 촬영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그 하정우 씨의 그 재치와 또 그 유머에 다시 한번 영화를 보면서도 새삼 많이 웃었고, 특히나 내가 이제 하정우 씨 그 인창을 납치하다시피 해서 차에 태워가지고 가다가 용범 때문에 잠깐 내려서 우리가 다모 얘기를 하고, 또 인창은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탄피로다가 자기 그 손목을 그 수갑을 풀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사실 거의 다 애드립이거든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도 정말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BNT 뉴스의 김영재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제가 영화를 보고 느낀 바는 좀 영화의 강약을 어떻게 조절하시려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정우 씨가 기폭 장치와 이제 이병헌 씨가 실린 리어칼 이제 뭐 끄는 씬이 있는데 제가 그 씬을 보고 느낀 거는 지금 저 사람들 저기서 저렇게 여유를 부려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그게 긴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좀 잠깐 쉬어가는 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2시간이나 러닝 타임이 최선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뭐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관객들의 호흡에서 그런 호흡을 가져가는 게 관객들이 볼 때 리듬감 있게 볼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연출을 한 거고요. 이거는 전에 하정우 배우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은 재난이라고 해서 모두가 24시간 동안 그렇게 하드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인 이상. 어떨 때는 용편도 봐야 되고, 이렇게 웃을 일이 있으면 피식이라도 웃게 되는 건데, 예, 그런, 이 영화의 상영 시간 내내 이렇게 조금 뭔가 긴박감과, 이 닥친 상황에 대한 표현들로만 가득했다라면, 예, 보시는 분들의, 어떠실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면서, 예, 연출한 것 같습니다. 네, 러닝타임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 러닝 타임에 대해서는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의 이제 시간들이 결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작전, 이 재난의 위중함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 위중함과 긴박함은 유지하되 그 사이사이에 쉬어갈 수 있는 이 호흡들을 이렇게 집어넣자라는 취지에서 지금의 이제 러닝 타임이 최종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뭐 호흡을 가져가거나 더 많은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채워질 수도 있겠지만, 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또 시작부터 끝까지의 또 긴박함이라든지 어떤 호흡들을 고려해서 지금의 이제 최종 러닝 타임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일단 이해준 감독님한테 여쭤보자면 이렇게 좀 블록버스터 영화 처음 이렇게 큰 규모의 영화는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액션 과정에서 좀 주안점 두신 점이 있다면 어느 점인지 그거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총격신이 많은데 두 배우분 뭐 이렇게 하실 때 특별히 훈련 받으신거나 어려우신 점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제 전작이 끝나고 나서 저는 어쨌건 다음 영화는 완전히 다른 영화를 하겠다는 마음이 먼저 생겼고요. 그런 마음 하에서 이 영화를 기획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액션은 글쎄요. 그러니까 액션을 해서 이렇게 멋있게 오락적으로 이렇게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장면들도 중요하지만 그 액션 속에서도 사람들은 꼭 놓치지 않고 보여야 된다는 생각에서 찍은 것 같고요. 일례로 아까 말씀하신 장갑차 씬 이후에 산비탈을 이렇게 구르는 장갑차 안에서 두 인물의 어떤 캐릭터가 액션 속에서도 이렇게 꼭 보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곳곳에 이렇게 가지면서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총격신에 대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 배우분들께 질문 주셨는데, 그 전에 김병석 감독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충격신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옆에 계시는 이병헌 선배님은 또 워낙에 그러니까 정말 총을 언제 뽑았는지도 저희가 이렇게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많은 이전의 경험들과 촬영들이 있으셔가지고 따로 뭐 이렇게 훈련을 하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하정우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캐릭터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전문 진짜 전투병이 아닌 까닭에 그냥 과정 속에서 조금씩 이전의 훈련의 본능이 좀 깨쳐나는 느낌을 컨셉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 상황 속에서
그 뭐 거총이라든지 총격 액션이라든지 이런 디테일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총격신 촬영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어떠셨는지 이병헌 씨께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상에서는 굉장히 노련하고 전혀 뭐 총기를 쏘는 것에 거침없는 느낌처럼 보이지만 사실 막상 배우들도 그 소리와 또 그 심어놓은 피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신경 쓰여요.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겁도 나고 신경 쓰면서 촬영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곳곳에 화약을 심어 놔야 되고 그 사이에서 연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탄두가 없는 공포탄임에도 불구하고 한 근거리 2m에서 3m까지는 화약이 나가기 때문에 앞에 배우들을 찍고 있는 촬영팀이라든지 또 상대 배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많은 리허설을 많이 해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총격신은 사실은 굉장히 큰 긴장감 속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긴장이 되죠. 걱정도 되고 뭐 예전에 총기 액션에 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뭐 따로 훈련이나 그런 것은 이번에는 뭐 특히 없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이창규 기자입니다. 하정우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 이제 필모를 살펴보면 극한의 상황에 되게 자주 놓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재난 전문 배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배우님이 이런 상황에 좀 놓이는 거를 좀 약간 즐기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이 재난이라는 이 상황이 영화적으로 봤을 때 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재밌어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시나리오를 받아보면 또 이러한 소재나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게 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재난 영화들을 여러 편 찍은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저의 어떤 흥미로움 그리고 뭐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저 스포츠한국의 최재욱 기자라고 합니다. 저 배수지 씨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번 영화는 좀 그 수지 씨의 인기나 유명도에 비해서 비중도 작고 또 아직 20대 중반이신데 또 임산부 역할을 해야 되고 굉장히 이 선택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처음에 좀 놀랐고 그랬었는데 이 영화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매력 포인트가 뭐였는지 궁금하고 또 그 남편이 하정우 씨가 하시는데 좀 거기 나이 차이도 있고 근데 그 남편이 하정우 씨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하셨는지 또 하정우 씨가 또 어떤 같이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고 또 하정우 씨는 수지 씨가 아내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또 수지 씨랑 연기해 보니까 또 어떤 연기자로서의 매력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지영이라는 캐릭터가 물론 비중이 적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제가 작품을 선택하는 데에 크게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이 매력적인 작품에 꼭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재난 영화라는 장르도 제가 안 해봤던 거였기 때문에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또 이렇게 대단하신 선배님들 분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극 중에서 이제 인찬과 지영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생겨나는 어떤 부부 간의 그런 관계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인창의 그런 장난스러운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처음에 수지 씨를 캐스팅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그 아이디어를 처음 들었을 때 처음에 좀 의아했어요. 괜찮나? 이게 나이 차이도 있고 또 임산부 역할이고 일단 수지 씨가 이걸 선택을 할까라는 어떤 의문점이 들었었고요. 또 어울릴까를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감독님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수지 씨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처음에 의아했었고 굉장히 큰 도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본인화해서 굉장히 잘 소화하는 것을 보고선 그 전에도 작품을 많이 했지만 좀 놀라웠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돌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저도 되게 잘못된 선견이 아주 조금은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처참히 깨지는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수지 씨의 연기를 보면은 굉장히 담백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느끼는 만큼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준비한 것만큼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조심스럽게 더 좋은 배우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제가 감히 연기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뒤쪽 중앙에 계신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인데요. 저는 두 감독님께 여쭤보는데 먼저 일단 이해준 감독님께는 2014년에 그때 나의 독재자라는 영화에서도 직접 북한이 등장하진 않지만 어떤 북한과 관련된 소재를 이제 사용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불과 시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 흘렀고 길다면 긴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이 영화에서 그린 남북 정세와 그때는 좀 많이 다르다고 느끼신 와중에 또 그런 이야기들을 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작품 사이에 좀 이 작품 속에 담게 되는 어떤 남북 정세 같은 것들 이런 걸 어떻게 달라졌다고 체감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실제 그 영화 속에 보면은 이제 아파트라든지 일반적인 어떤 북한 생활 같은 것들이 좀 재난 상황이지만 나오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마지막 질문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예, 글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남과 북이라는 소재를 먼저 잡고서 이렇게 시작한 얘기들이 두 영화가 다 아닌 만큼, 그러니까 나의 독재자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아버지 이야기를 역사적 그 사실적 근거가 있는 어떤 이야기를 모티브로 그런 이야기를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아버지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발전을 시킨 거고요. 이 영화도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르 영화를 하고 싶었고 그런 오락적인 영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찾다 보니까 백두산 화산 폭발이라는 소재를 찾게 됐고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된 거라서요. 자연스럽게 두 영화 다 그냥 소재로서 소재를 발전시키는 어떤 과정 속에서 남과 북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끼어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영화 속에 묘사된 북한의 상황 같은 것들은 어떤 조사를 거치셨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미술팀들의 이제 여러 이렇게 소품 관련해서 공간 관련해서의 어떤 자료들을 저희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보게 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북한어 선생님 자문을 해주시는 그분의 이렇게 기억들과 이야기들, 말씀 자문들로 이렇게 어떤 그런 북한의 공간들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북한을 담는 어떤 비주얼적인 느낌 자체가 저희가 어쨌든 화산재로 뒤덮인 어떤
그 안개의 도시잖아요. 그 미스트의 세계. 좀 그런 데서 보이는 그 실루엣과 들여다봤을 때 조금씩 가까워졌을 때 보이는 어떤 생활감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컨셉화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사실은 그곳도 지금 화산재라는 그 안개에 이렇게 뒤덮여 있지만 그 삶의 터전이고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뭐 이를테면 상점에서 나오는 그 생필품들이라든지 뭐 거기에 코코아 탄산 나물 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름만 다르지 한국에서는 뭐 콜라 뭐 이런 사콜 얘기도 나오지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 준평과 인창 두 사람의 버디라든지 관계성이 짧은 시간 내에 좀 같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깊어지기를 바라는 장치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좌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유진이고요. 저 두 감독님과 전예진 씨 그리고 하정우 씨에게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두 감독님 분들은 이 CG 작업하실 때 가장 힘드셨던 점과 또 마지막까지 신경 쓰셨던 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전예진 씨는 또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가 급박한 상황에서도 좀 정적으로 또 중심을 잡으면서 연기를 하셔야 되는 역할이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마동석 씨하고 같이 하시는 장면들이 좀 많았어요. 작업 과정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정우 씨는 그리고 지난 그 제작 보고회 때 그 이병헌 씨 별명에 대해서 언론 시사회 때까지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하셨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하신 거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VFX가 잘 구현이 되려면 실제로 촬영한 원소스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많은 분량을 실제로 세팅을 해서 촬영을 진행했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촬영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화산이죠. 백두산 화산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소스 촬영을 어떻게 진행할 수가 없어서 온전히 풀 CG로 이렇게 맡겨야만 했었는데 물론 이제 백두산 천지는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번 주 금요일까지 이게 완성본을 이렇게 보지 못하다가 저희도 금요일 저녁에 돼서야 밤늦게 돼서야 이렇게 비로소 완성된 최종 버전을 봤거든요. 물론 과정은 저희가 이렇게 컨펌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저희도 그런 점에서 화산 컷들은 마치 관객이 된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너무 보면서 역시 덱스터에서 이 작품을 하기를 너무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전유경이라는 인물은 시나리오에 굉장히 정확하게 써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워낙에 뭐 대의를 생각하고 옳고 그름이 선명한 직업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뭐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인물이기도 하고 근데 뭔가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은 영화적 캐릭터 상에서는 좀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 마동석 선배님과 처음 만나서 저희끼리 리딩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동석 배우님이 이제 아주 많이 이렇게 아이디어도 많고 근데 그게 또 시나리오 작업 말고도 현장에서 굉장히 그냥 쉽게 아주 재밌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게 물론 감독님들과 이제 동의하에 그래서 현장에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또 있었어요. 그 둘만의 그래서 영화 보면서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첫 만남이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일단 기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뭔가 깔끔하게 좋은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촬영을 하면서 병원 형을 옆에서 지켜봤을 때 일단 형은 먹방 유튜브를 굉장히 즐겨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봐야 될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와인을 되게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연기 기계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촬영장에서 그 연기를 계속 뭐 똑같이 표현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열정까지도 계산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에너지까지도.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한 적도 있고 그냥 막연하게 이미지를 떠오르면 토이스토리에서 우주용사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비즈 누구 있죠? 네, 비즈인가요? 네. 그 조금 살 빠진 버전, 조금 얼굴 경락한 버전이 병원이 형의 얼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제작 보고회 끝나고 나서 저녁을 같이 형이랑 먹으면서 이 별명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병원이 형이 그냥 강하게 미시는 거는 그냥 알랑드롱 젊었을 때가 나 닮지 않았어?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늘어놓는 얘기들 중에 기자님들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네, 야마를 뽑아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덧붙이자면 알랑드롱 닮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었던 거를 하정우 씨가 약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예, 좌측 뒤편에 손 들어주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비스트의 박꽃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마지막 질문은 두 감독님께 드릴 건데요. 영화를 보면서 한반도와 중국, 미국의 정세에 관한 시선이 꽤 담겼다고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작권 얘기라든지 ICBM 관련해서 공화국의 보물인가 짐인가 같은 대사들 사실 선택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연출하실 때 어느 정도의 선을 가지고 연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이거 보시는 분에 따라서 어떤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어떤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적어도 남과 북공이 닥쳐진 재난을 다룰 때 어떤 부분들이 가장 극적인 이게 표현이 되려면 어떤 소재들과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에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들어온 거고요. 단지 그런 재난의 어떤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서 쓰였던 거지 특정한 의도를 갖고 그런 상황들을 굳이 넣은 건 아닙니다. 어쨌건 이 영화는 재난을 맞닥뜨리고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거대한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요. 예, 그런 관점에서 영화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 질문 추가로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네, 그럼 이것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은 이번엔 배수지 씨부터 차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연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이렇게 두 배우님의 어떤 연기에 흠뻑 빠져서 그리고 이렇게 큰 영화가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사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너무나 수고하셨고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CG가 다 입혀진 완성품은 오늘 처음 봤는데 제가 본 이 영화는 정말 오락성이 가득한 그런 재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보시는 동안 많이 즐기셨다면 참 좋았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내일 개봉인데 이렇게 개봉 전날 부득이하게 그 언론 매급 시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좀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나 관객분들 그리고 참여한 스태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제 저희 스태프들의 이제 욕심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좀 더 큰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많은 분들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정말 백두산이 개봉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데, 아무튼 모처럼 극장에서 많은 분들 찾아뵐 수 있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대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이어서 중앙 보겠습니다. 우측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모시고요. 퇴장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하정우 씨 모시고 단독극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무대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이어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고요. 이어서 전혜진 씨 모시고 단독극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무대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시선 보겠습니다. 이어서 중앙 보겠습니다. 네,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고요. 이어서 배수지 씨 단독극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시선 보겠습니다. 이어서 우측 보겠습니다. 네, 무대 위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다른 배우분들 모두 모시고 단체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카메라 쪽 시선 보겠습니다. 네, 우측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 감독님 모시고 단체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약간 왼쪽으로 한 걸음씩 이동 부탁드립니다. 예, 다 같이 왼쪽 카메라 먼저 시선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카메라 시선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하시고 무대 퇴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장 부탁드립니다.